안녕하세요. 보스턴 소리네입니다. 소셜연금의 기초 6부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편입니다. 이번 6부에서는 소셜연금 수령액에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와 다른 은퇴자금들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미주 한인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군요. 여기서 이 금액은 무엇을 뜻할까요? 부부가 받는 소셜연금액이 44,000불 이상이면 85%가 과세 대상이라는 뜻일까요? 이 기사에는 부부 수입이라고 나오는데 이 수입에 소셜연금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군요. 어쨌든 이 기사에 따르면 수입이 이 범위인 경우 수령연금의 50%, 즉 고정된 50%가 과세 대상이고 44,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수령연금의 최대 85%까지가 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 기사도 보았는데요. 여기에는 수입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총 수입과 비과세이자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절반을 합친 금액이 이 범위이면 소셜연금의 50%가 과세 수입이고 이 이상이면 소셜연금의 85%가 과세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대 85%까지가 아니라 그냥 85%라고 되어 있군요. 유튜브의 어떤 CPA 분도 부부의 경우 이렇게 합친 금액이 44,000달러를 초과하면 소셜연금의 85%가 과세 소득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에선 주로 연방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제가 그냥 세금이라고 하면 Federal Income Tax, 연방소득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득세는 없는 주가 많지만 있는 주도 있으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셜연금 수령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이것에 대해서 소셜택스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셜 시큐리티가 만들어지고 몇십 년 동안은 소셜연금에 대해서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 때 법이 바뀌어서 최대 50%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고 1993년에 최대 85%로 높였습니다. 소셜연금 수령액은 당연히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마도 소셜연금의 부족한 재원을 메꾸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만약 소셜연금만 받고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대부분의 경우 소셜연금은 세금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많으면 소셜연금의 최대 85%까지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이므로 다른 소득이 별로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유의할 것은 트래디셔널 401k, 트래디셔널 IRA, 어니어티 등 은퇴자금에서 찾은 인출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그 소득과 함께 소셜연금의 일부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로스 401k, 로스 IRA 인출금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은퇴 후 세금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은퇴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세금 관계를 잘 알아보라고 합니다. 시민권 영주권 없이 한국에 영구 귀국하여 연방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어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셜오피스에서 소셜연금의 25.5%를 연방소득세로 미리 떼고 줍니다. 30%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셜연금의 85%가 세금 대상이 되고 거기에 30% 고정세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25.5%가 됩니다. 이것은 미국 거주자의 거의 최대값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퍼센트이지만 이것은 세금이 85%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1년에 소셜연금을 3만 달러 받았다면 미국 거주 부부의 다른 소득이 1, 2만 달러 이하라면 소셜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소득이 약 5, 6만 달러보다 많은 경우 연금 수령액의 85%인 25,500달러가 연방소득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소셜연금 3만 달러의 약 10%인 3,000달러 정도를 연방세금으로 냅니다. 만약 전체 소득이 훨씬 많으면 세율이 올라가서 약 20%인 6,000달러 또는 그 이상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 소득에 따라 세금이 바뀝니다. 반면에 한국에 귀국하신 분은 다른 소득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소셜연금 3만 달러의 25.5%인 7,65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해서 거의 대부분의 미국 거주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소셜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미국에 살면 세금을 내지 않는데 한국에 가면 세금을 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대개는 맞지만 미국에 사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으므로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미국에 사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셜 오피스에서 세금을 미리 떼지 않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이 지나고 세금 보고 때 밀린 세금을 내야 해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서 필요하면 원천 징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셜연금 수령액 중 몇 퍼센트가 세금 대상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렇게 세 단계로 계산을 합니다. 먼저 컴바인드 인컴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프로비저널 인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 소득, 그러니까 세금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소득과 뮤니시펄 바운드 같은 비과세 이자, 그리고 소셜연금의 50%를 더한 금액입니다. 다른 소득은 그대로 더하는데 연금 소득은 반만 더하므로 컴바인드 인컴의 소셜연금액이 다른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일반 소득은 IRS 설명서에는 Other Income이라고 나오는데 소셜연금을 추가하기 전의 AGI, 즉 Adjusted Gross Income, 조정 총수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받는 소셜연금이 있으면 그것은 자녀 세금 계산에 사용하고 부모의 세금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컴바인드 인컴은 소셜연금 수령액 중 몇 퍼센트를 과세 대상으로 추가할지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값으로 이 금액의 일정 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에는 트래디셔널 401k, IRA 인출금도 소득으로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컴바인드 인컴을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 구간별 금액의 50%, 85%를 곱한 금액을 구합니다. 이 금액을 PQ라고 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최대 한도를 적용하는데 P 금액은 소셜연금의 최대 50%까지, 그리고 P 더하기 Q 금액은 최대 85%까지로 제한하여 taxable amount, 세금 대상 소득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셜연금 수령액 중 최대 85%까지가 세금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지만 컴바인드 인컴이 기준 금액인 44,000달러보다 많아도 실제 세금 대상 비율은 소셜연금의 85%가 아니라 40, 50%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taxable amount, 즉 소셜연금 중 세금 부과 대상 금액을 다른 일반 소득에 더합니다. 이렇게 더해진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스탠다드 디덕션 등 공제 금액을 뺀 후 텍스 브래킷에 따라 세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소셜연금 중 일부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되었어도 총 세금 대상 소득이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적어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셜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먼저 소셜연금 수령액 중 일정 퍼센트를 세금 대상 소득으로 정한 후 그 금액과 다른 소득을 합친 전체 소득에 대해서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셜연금액 수령액이 똑같아도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소셜연금 수령액에 대해 다른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1983년에 처음 법이 만들어질 때는
상당히 고소득자들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이 기준 금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지금은 대략 소셜연금 수령자의 약 50%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신문 기사나 인터넷 글 또는 유튜브 설명 등에 이 구간 기준 금액과 50%, 85%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은 여기 계산 단계를 정확히 따라갈 때만 필요한 것이고 최대 85%라는 것 외에는 실제 계산 결과와 맞지 않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데요. 간단히 기억한다면 소셜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다른 소득이 별로 없으면 보통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소득이 많으면 최대 85%까지가 세금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 이 계산 과정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연방소득세 보고서류 폼 1040이 있는데요. 앞에 보인 계산 단계는 IRS 설명서의 Social Security Benefits Worksheet에 나옵니다. 앞에서 계산한 소셜연금 중 Taxable Amount는 여기 라인 6B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다른 여러 가지 소득에 더해서 Adjusted Gross Income (AGI를) 구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몇 가지 예를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방세금 보고를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는 부부의 경우로 2021년 세금 계산 때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65세 이상에게 해당하는 27,800달러를 적용했습니다. 만약 65세 미만이면 2,700달러 적은 25,100달러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부부의 1년 소셜연금 수령액이 10,000달러로 연금이 좀 적은 경우입니다. 일반 소득은 40,000달러로 가정했습니다. 이것은 프리텍스 공제액을 뺀 소득입니다. 먼저 일반 소득과 소셜연금의 반을 합해서 컴바인드 인컴 45,000달러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컴바인드 인컴을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 구간의 12,000달러의 50%를 계산하면 6,000달러이고 윗구간 44,000달러의 초과 금액은 1,000달러로 이의 85%는 850달러가 됩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PQ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6,000달러는 소셜연금의 50%인 한도액 5,000달러보다 더 많기 때문에 P 금액은 5,000달러가 됩니다. 이 PQ 금액을 합하면 5,850달러가 되어 결과적으로 소셜연금 수령액 10,000달러의 58.5%가 택서블 어마운트가 됩니다. 이것을 다른 일반 소득과 합해서 세금 대상이 되는 AGI, Adjusted Gross Income을 구하고 여기에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 공제를 뺀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1,805달러가 나옵니다. 소셜연금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세금을 비교해서 소셜연금에 의해서 늘어난 세금액을 계산해 보니 585달러가 되더군요. 결과적으로 소셜연금 10,000달러의 5.85%를 연방세금으로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부의 1년 소셜연금 수령액이 이전보다 많은 27,000달러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2020년 12월 근로자 평균 연금액과 비슷한 한 달 1,500달러에 배우자 연금 50%를 합한 부부 연금 수령액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일반 소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40,000달러인 경우입니다. 먼저 일반 소득과 소셜연금의 반을 합해서 컴바인드 인컴을 구하고 각 구간의 50%, 85%를 계산해서 PQ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각각 소셜연금의 50%와 85% 최도 한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세금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셜연금 27,000달러의 51.1%가 택서블 어마운트가 됩니다. 이 금액을 일반 소득에 더해서 AGI를 구하고 AGI에서 스탠다드 디덕션을 뺀 후 세금을 계산해 보니
소셜연금이 없었다면 원래 일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1220달러이었는데 소셜연금에 의해서 세금이 1535달러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소셜연금 수령액 27,000달러의 5.69%를 연방세금으로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에서 만약 소셜연금은 이전과 같이 27,000달러인데 일반 소득이 4만 달러의 반인 2만 달러였다면 소셜연금의 반을 더한 컴바인드 인컴이 33,500달러로 이 구간에 살짝 들어갔습니다. 이때 아래 구간 기준인 32,000달러 초과 금액이 1,500달러로 이의 50%인 750달러가 피금액이 됩니다. 즉 이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입니다. 물론 44,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Q 금액은 없고요. 결국 소셜연금액의 2.78%인 750달러만 세금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처럼 컴바인드 인컴이 중간 구간에 해당해도 택서블 어마운트가 소셜연금의 50%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택서블 어마운트를 포함한 AGI가 2만 달러를 약간 넘었을 뿐으로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보다 적으므로 세금이 전혀 없게 됩니다. 이번 예에서는 부부 소셜연금 수령액이 4만 5천 달러로 좀 많고 일반 소득이 3만 달러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컴바인드 인컴을 구하고 각 구간별로 50%, 85%를 계산하면 컴바인드 인컴이 윗 구간 기준인 4만 4천 달러를 넘지만 소셜연금 4만 5천 달러의 85%가 아니라 29.4%가 택서블 어마운트가 됩니다. 세금을 계산해서 소셜연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보니 소셜연금 4만 5천 달러의 2.94%를 연방세금으로 냅니다. 여기에서는 앞의 그래프에서 사용한 경우들, 즉 부부 1년 소셜연금이 A 27,000달러인 경우와 B 45,000달러인 경우에 일반 소득이 변할 때 앞의 그래프에서 보인 계산을 하나하나 해서 연방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앞의 예와 마찬가지로 Married Filing Jointly로 연방 세금 보고를 하는 65세 이상 부부를 기준으로 해서 2021년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일반 소득은 프리텍스 공제액을 뺀 것입니다. 이 %는 세율이 아니라 소셜연금 중에서 연방세금 대상이 되는 비율입니다. 이 경우 일반 소득이 5, 6만 달러 이상이면 소셜연금의 85% 정도가 세금 대상 소득이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소셜연금에 의해서 늘어나는 세금을 계산해 보았는데 소셜연금 수령액 대비 추가로 내게 되는 세금의 %는 이것과 같습니다. 일반 소득이 2만 달러 정도면 소셜연금을 합해도 표준 공제를 적용한 후 연방세금이 없고 일반 소득이 5, 6만 달러 이상이면 소셜연금의 약 10% 정도를 연방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부부의 일반 소득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당연히 소셜연금의 85%가 택서블 어마운트가 되고 텍스 브래킷의 세율도 올라가서 일반 소득이 약 11만 달러가 넘으면 소셜연금의 약 19%를 연방세금으로 내고 35만 달러가 넘으면 약 27%를 44만 달러가 넘으면 약 30%를 연방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만약 일반 소득과 소셜연금을 합한 총소득이 비슷한 경우를 비교하면 이 두 가지는 총소득이 4만 더하기 2만 7천은 6만 7천, 그 다음에 2만 더하기 4만 5천은 6만 5천으로 비슷한데 세금액은 일반 소득이 더 많은 이것이 더 많게 됩니다. 이것은 세금 계산에 일반 소득이 더 중요하고 소셜연금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이 C는 부부 소셜연금 수령액이 월 1250달러, 1년에 15,000달러로 A보다 더 적은 경우인데요. 연금 대비 추가 세금 퍼센트가 A, B의 트렌드와 비슷하더군요. 즉, 일반 소득 3만 달러일 때 이와 비슷하게 줄어들어서 1.83%이고 일반 소득이 4만 달러일 때 이와 비슷하게 약간 늘어나서 6.15%이며 일반 소득이 5, 6만 달러일 때는 10.2%가 되었습니다.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은 대략적으로 말해서 이 표에서처럼 부부 일반 소득이 2만 달러 이하면 소셜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일반 소득이 5, 6만 달러 이상이면 소셜연금의 85% 정도가 세금 대상으로 추가되고 소셜연금의 약 10%를 연방세금으로 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훨씬 많으면 20%에서 30%의 세금을 낼 수도 있고요. 앞의 편은 부부의 경우였고 이번에는 싱글의 경우로 1년 소셜연금이 A 18,000달러인 경우와 B 3만 달러인 경우에 일반 소득이 변할 때 연방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싱글의 경우 일반 소득이 4, 5만 달러 이상이면 소셜연금의 85% 정도가 세금 대상이 됩니다. 일반 소득이 2만 달러 정도까지는 소셜연금에 의한 연방 세금이 거의 없고 일반 소득이 4, 5만 달러 이상이면 소셜연금의 약 10% 정도를 연방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싱글은 부부보다 기준 금액들이 적으므로 좀 더 빨리 85%가 되고 세금 비율도 좀 더 커집니다. 일반 소득이 약 7만 달러가 넘으면 소셜연금의 약 19%를 연방세금으로 내고 18만 달러가 넘으면 약 27%를, 22만 달러가 넘으면 약 30%를 연방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여기 총소득이 비슷한 경우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역시 일반 소득이 많은 경우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 싱글의 경우에도 이런 대략적인 값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은퇴 자금이 연방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근로소득 또는 일반소득, 투자수익, 401k IRA 인출금 등과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매년 초에 회사에서 전년도 세금 보고용으로 발행하는 W2 폼을 보면 연방 세금 보고에 사용하는 소득은 박스 1 웨이지입니다. 이것은 총급여에서 의료보험료,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 플렉서블 스펜딩 어카운트, 401k 등 여러 가지 프리텍스 금액들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 예처럼 그로스 웨이지가 14만 달러일 때 프리텍스 금액 10,000달러를 공제한 13만 달러가 세금 대상 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제 항목이 더 많으면 더 적은 금액이 될 수 있겠지요. 앞 W2 폼의 금액을 이런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주황색 바 전체 길이가 그로스 인컴, 총급여 14만 달러를 표시합니다. 여기서는 설명을 위해서 고소득자의 예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했고요. 이 총급여에서 의료보험료 같은 프리텍스 금액을 뺀 금액, 그러니까 W2 폼 박스 1 웨이지 13만 달러가 AGI가 됩니다. 사실 이것은 프리텍스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를 보인 것입니다. 2021년 부부의 연방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렇게 근로소득만 있고 별다른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 항목이 없으면 이 AGI에서 스탠다드 디덕션을 뺀 나머지 금액 약 10만 5천 달러가 텍서블 인컴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은퇴 전 상황과 연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전 예와 달리 65세 미만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인 25,100달러를 적용했습니다. 이 택서블 인컴에 텍스 브래킷 구간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 윗 구간에는 22% 세율이 적용되므로 만약 택서블 인컴을 이 구간에서 100달러 줄이면 세금이 22달러 줄게 됩니다. 이 22% 구간의 금액을 줄이면 아래 12% 구간보다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예와 똑같이 총 급여 14만 달러인 경우에서 프리텍스 금액을 늘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래디셔널 401k 등에 프리텍스로 15,000달러를 추가로 넣었다면 텍서블 인컴이 그만큼 줄어든 약 9만 달러가 됩니다. 이 그래프는 텍서블 인컴이 0달러인 선을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14만 달러에 해당하는 바 전체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선 아래는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을 표시합니다. 이것이 이전의 프리텍스가 적은 그래프이고 이것이 프리텍스 금액을 늘린 이번 그래프입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텍서블 인컴이 15,000달러 줄어들었고 이것이 22% 세율 구간에 있으므로 줄어든 15,000달러의 22%인 3,300달러만큼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만약 주식 투자 등으로 추가 수익이 있는 경우 이런 1년 이상의 장기 투자 수익, 롱텀 캐피털 게인에 대한 연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투자 수익이라고 하면 롱텀 캐피털 게인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투자 세금, 롱텀 캐피털 게인 텍스를 계산하는 방식은 먼저 다른 일반 소득에서 공제 금액을 뺀 텍서블 인컴을 구한 후 그 위에 투자 수익을 더해서 그것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구간에 따라 투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예에서 만약 투자 수익이 10,000달러 있다면 이것이 텍서블 인컴 약 9만 달러 위에 더해져서 여기 15% 구간에 있으므로 이 투자 수익 10,000달러에 15% 투자 세율이 적용되어 롱텀 캐피털 게인 텍스는 1,500달러가 됩니다. 세금 보고 때 근로소득에서 프리텍스 금액을 뺀 금액과 다른 일반 소득 그리고 투자 수익을 합한 금액을 Adjusted Gross Income AGI 또는 조정 후 총수입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연방소득 세금 계산에는 일반 소득과 투자 수익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세율로 따로 세금 계산을 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소득을 포함한 일반 소득은 공제를 제외한 텍스블 인컴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텍스 브래킷 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하고 투자 수익은 오른쪽 롱텀 캐피털 게인 텍스 레이트를 구간별로 적용합니다. 이 구간의 두 기준 금액은 서로 다릅니다. 두 가지 모두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윗 구간이 있지만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계산은 2017년 말에 만들어진 법에 의한 것으로 현재 규정은 2025년까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 또는 그 전에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앞과 똑같이 10,000달러의 투자 수익이 있는데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은퇴 전에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이거나 60대 초반에 은퇴하였지만 소셜연금을 미루고 아직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생활비로 401k, IRA에 저축한 금액을 인출하였고 그것이 일반 소득으로 적용된 것을 보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은퇴 자금 중 트래디셔널 401k와 트래디셔널 IRA 등은 현재 입금할 때 입금한 돈을 올해 세금 대상 소득에서 빼서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나중에 찾을 때 원금과 투자 수익을 포함한 인출액 전체를 일반 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냅니다. 반면에 로스 401k와 로스 IRA는 현재 입금할 때는 세금 감면 혜택이 없는 대신 나중에 인출한 원금과 투자 수익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단 일반 소득이 여기 22% 구간이 아니라 아래 구간에 있기를 바라겠지요.
그런데 이 예처럼 이렇게 일반 소득이 적으면 투자 수익이 투자세율 0% 구간에 놓여져서 투자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즉, 앞에서는 10,000달러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 15%인 1,500달러를 투자 세금으로 내었는데 여기에서는 투자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세율 0% 구간이 약 8만 달러까지 있으므로 만약 투자 수익이 더 있어도 이 한도 내에서는 투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투자세율 0% 구간을 활용하여 투자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을 Tax Gain Harvest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해에 또는 은퇴 후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 투자세율 0% 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한 주식을 파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에 따라서 투자 수익에 대해서 스테이트 텍스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입니다. 여기 소셜연금 수령액 35,000달러가 있고 추가 생활비를 위해 트래디셔널 401k와 트래디셔널 IRA에서 찾은 인출금이 일반 소득으로 잡혀 있으며 투자 수익도 있는 경우인데요. 소셜연금이 있으므로 401k IRA 인출금은 이전보다 적은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이번 6부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셜연금의 일부가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데 다른 소득이 많으면 소셜연금의 최대 85%까지 세금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소득이 없어도 트래디셔널 401k와 트래디셔널 IRA 인출금과 투자 수익 등이 많으면 이것이 일반 소득으로 잡혀서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소셜연금 중에서 세금 대상이 되는 금액과 비과세 금액을 나누어 표시했는데 C 부분이 taxable amount로 소셜연금의 4분의 3 정도가 세금 대상이 된 경우를 보였습니다.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소득을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좋은 것은 로스 401k, 로스 IRA입니다. 이 인출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서 그 자체의 세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셜연금의 세금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 예에서 투자 수익이 0% 구간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서 좋지만 이것 때문에 소셜연금 중 세금 대상이 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소셜연금을 받기 전에 A, B를 늘리고 즉 트래디셔널 401k와 트래디셔널 IRA 인출금을 더 많이 찾고 투자 수익을 이 8만 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만들고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는 A, B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 A, B를 줄여서 소셜연금 수령액 중에서 세금 대상이 되는 C 부분을 줄인 것입니다. 대신 부족한 생활비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로스 401k, 로스 IRA의 인출금을 늘려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생활비를 어느 정도 사용하면서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젊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401k IRA에서 트래디셔널과 로스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다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설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금액들이 좀 많은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금액이 이보다 적은 경우에도 이런 세금 관계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소득이 적을 때는 어떻게 하든 1년 세금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은퇴 후 10년 이상 또는 30년 이상일 수도 있는 장기간 동안 적용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으므로 젊을 때부터 관련 내용을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과 다른 은퇴 자금의 세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은퇴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7부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사항을 다룹니다. 한미사회보장협정과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연금과 소셜연금을 둘 다 받으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국에 귀국하면 소셜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